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난달에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 내용 일부 보시겠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이 뭐 관종이라느니 하수인이라느니 극우 여전사라느니 그리고 방금 들으신 뇌구조가 이상하다느니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모욕을 당했다, 내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됐다 라면서 고소장을 썼어요. 연중 의원님, 앞서 뭐 들으셨습니다만 최민희 위원장이 오늘 해명을 길게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K-팝이 세계적으로 인기지 않습니까? 캐대언이라는 게 굉장히 인기인데 그 인기 요인 중에 하나가 그 가사를 보면요, 굉장히 참 의미 있는 가사들이 많습니다. 용기를 불어넣고 희망을 주고 이런 가사들로 우리 K-팝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부모들이 사실 자녀들한테도 K-팝을 굉장히 좀 권장한다고 그래요. 사실 뭐 미국 같은 뭐 이렇게 노래 보면 욕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정치권도 이런 용어들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 최민희 의원은 본인이 무슨 뭐 신경외과 전문의도 되는 겁니까? 진단을 해봤나요? 뇌구조에 이상이 생긴다는 게 굉장히 사람에게 인격적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모욕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제가 앵커에게 그런 이야기 했다 그러면요, 특히 다수가 있는데 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예. 즉 사람의 신체와 그다음에 사람의 어떤 인격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공공의 모든 방송들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전혀 아마 이진숙 위원장의 뇌구조를 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 왜냐하면 두개골을 열어야 돼 보니까요. 자, 그런데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의견에 대해서 내가 찬성하지 않는다 비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를 신체의 어떤 문제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한다는 게 대한민국의 국회 상임위원장의 품격인가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까지도 몰라요. 그게 저는 더 문제라고 봅니다. 저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즉각 사과를 한다든지, 네, 오늘 저 자리에서도 사과를 했을 텐데 자기가 그런 말을 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본인은 아마 그런 욕을 당했으면은 즉각 고소했을 거예요. 자, 자기는 괜찮고 상대방에 대해 자기가 하는 거는 정당하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 글쎄요, 정말 K-팝의 이런 성공의 뒷면에 우리 정치권의 저런 저질스러운 이야기가 정말 이렇게 교차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최민희 위원장도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싶어서인지 오늘 해명을 좀 길게 하는 모습이긴 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목소리 이어서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었던가요? 저는 사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 검토를 하고 고소하신 건 아닌가요? 저의 경우에는 여기 앉아 계신 국회의원들께서도 국민들을 대신해서 저희들에게 질문도 하시고 여러 가지 국감 감사를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격을 모욕하는 그런 행위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느낀 모욕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취하실 생각은 없으시죠? 제가 고소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소인 조사도 받았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곽규택 의원님 나오셨는데, 네. 의원님, 이진숙 위원장 얘기 보면은 고소 취할 마음은 없어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최민희 위원장과 이진숙 위원장이 서로 간에 좀 앙숙 같은 관계가 돼서 국회가 열릴 때마다 서로 간에 좀 말이 좀 격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말들 중에서 뇌구조가 이상하다, 이 부분은 사실 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법적으로? 대법원 판례에서는 공개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발언을 했을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 중에서는 이제 신체, 외모 또는 정신 상태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뭐 최민희 위원장의 발언이 면책 특권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언론이라든지 이런 곳에 나와서 뇌구조가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말을 한 것은 충분히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좀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보여지죠. 그렇군요. 가장 좀 기본적으로 문제는, 저도 이제 국회에서 가끔 이런 모습을 봅니다만, 국회의원들은 출석한 정부위원들한테 좀 심한 말들을 가볍게 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도 당연히 정부를 대표해서 국회에 출석한 것인데, 국회의원은 마치 좀 특권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런
좀 심한 말들을 가볍게 하는 경향이 있고요.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저 말을 이진숙 위원장이 최민희 위원장한테 했다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최민희 위원장이 그 위원장이라는 국회위원장이라는 좀 직책을 이용해 가지고 좀 상대방에게 인격적으로 좀 심한 말을 한 것은 맞다고 보여지고요. 예. 법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가 좀 높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검사 출신, 법조인 출신의 우리 곽규택 의원님 보시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진숙 위원장은요, 과거에 대전 MBC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이걸로 지금 경찰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던 중에 갑자기 김혜경 여사가 소환되는 일도 있었답니다. 만나보시죠. 왜 이렇게 지금 여당에서 공격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방송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법도 발의를 하고 있고 이진숙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법인카드 관련해서도 수사 지금 진행되고 있죠. 법인카드 중에 문제되는 부분이 뭐였습니까? 인사청문회 때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 규정에 따라서 사적으로 이용한 거 없다는 사적인 거죠? 용도가 전혀 없이 예. 업무용으로만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법인카드 많이 썼던 김혜경 여사와 관련해서 기소 유예가 됐잖아요. 저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조명현 씨 같은 내부 고발자도 없고 제가 집으로 초밥을 시켜서 먹은 증거도 없고 제가 과일을 사 먹은 증거도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오직 업무 용도로만 사용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김혜경 여사 카드 사용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장이 허위 조작 정보를 지금 유포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기소유예 아니고 기소가 됐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7만 8천 원입니다. 거짓에 근거한 끼어들지 마시고요. 예의를 갖추시고 끼어들지 마세요. 박정훈 의원님.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김영주 의원님. 네. 김혜원 의원이 좀 뭔가 이 다른 사건을 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7만 8천 원 얘기는 선거법 관련한 얘기였고 지금 이제 국민님에서 얘기한 거는 지난해였죠.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은 기소하고 김혜경 여사는 기소 유예했던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굳이 자기 법인카드와 관련된 소명만 하면 될 것을 거기에다 굳이 말하자면 김혜경 여사의 뭐 그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혐의와 연관된 상상하게 되는 그런 얘기를 유출시켜서 자기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미운 틀이 박힐 만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민희 위원이 한 얘기가 정당하다거나 적절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서로 엑스컬레이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가방 위원장도 그렇고 김현 의원도 그렇고 뭐 자기네들끼리 예의를 뭐 갖춘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까 곽 의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피청구인이나 또 그런 어떤 그 청문회에 나온 분들이나 국정감사에 나온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치 죄인 다루듯이 그렇게 의원들이 질의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지난번 청문회도 사실은 뭐 외국의 사례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으로 아주 쉽게 끝날 수도 있는 부분들을 굳이 내구조 얘기까지 해가면서 청문회 했다는 것은 조금 뭐 최민희 의원도 헌결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다만 예. 우리가 고소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를 요건으로 하는 법률 관계 아니겠습니까? 과연 청문회에 나왔거나 국정감사장에 나온 또 상임위원장에 나온 그런 어떤 청문 대상자나 국정감사 대상자가 저와 같은 공식적 공간에서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선례로서는 적절하거나 좋은 선례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